5절 타입 변환과 다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변환과 다형성은 우리 7장에서 상속을 하면서 한번 다뤄본 우리가 기억이 있는데요. 상속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 다형성을 구현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자,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자, 다형성을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속보다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다형성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도 여러분이 타입 변환이 있어요. 그래서 타입 변환이 자, 되어야 여러분이 다형성을 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인터페이스의 타입 변환이 어떻게 되고 자, 그렇게 타입 변환이 된 이후에 어떻게 다형성이 구현이 되는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이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다형성은 하나의 타입에 자, 여러 객체를 대입해서 다양한 실행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의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일 경우에는 이제 부모 타입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는 이제 인터페이스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객체라고 한다면은 뭐 상속에서는 이제 자식 객체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는 구형 객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형성을 구현하는 기술은요. 자, 상속 또는 인터페이스의 그 자동 타입 변환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에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자식이 재정의 하는 것을 오버라이딩이라 하죠. 자, 인터페이스도 그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여러분 추상 메소드 또는 디폴트 메소드를 구형 클래스에서 자, 오버라이딩 즉 재정의를 해서 선언을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상속과 인터페이스의 자동 타입 변환 그리고 오버라이딩이라는 이 두 가지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형성을 구현을 합니다. 자, 다형성의 효과는요. 그 다양한 실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타입에 여러 가지 객체를 대입을 할 수 있으니 어떤 객체를 대입했느냐에 따라서 그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다양한 실행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고, 자, 객체를 부품화 시킬 수 있어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객체를 대입해서 쏘고 있었는데 그 객체가 문제가 있어서 자, 다른 객체로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입되는 객체를 이제 부품화해서 유지 보수에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다형성 개념을 보죠. 자, 여기 코드를 보시면요. 자, 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i라는 인터페이스 타입에 자, 지금 a라고 하는 구형 객체를 대입을 처음에는 했어요. 자, 근데 자, a가 문제가 있어서 자, b라고 하는 객체를 다시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터페이스의 변수는 변함이 없고요. 단지 요 뒤에 구형 객체가 이제 체인지 된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이 이 인터페이스 변수의 메소드 1과 메소드 2를 호출했을 경우에 자, 처음에는 A가 대입이 됐을 경우에는 A의 메소드 1과 메소드 2가 호출되겠지만 B가 대입이 되면 자, B의 메소드 1과 메소드 2가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자, 이 메소드 1과 메소드 2는 아마 추상 메소드 아니면은 디폴트 메소드로 아마 선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 i에 이와 같이 추상 메소드로 지금 이제 선언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추상 메소드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 자,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한 실제 구형 객체는 자, 여기 메소드 1과 메소드 2를 재정의를 해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따로 그 뭡니까?
자, 실제 내용을 자,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메소드 1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메소드 2가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러분이 그 메소드 1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메소드 2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여러분이 그 이 인터페이스에 어떤 객체를 자, 대입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A를 대입하느냐, B를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메소드 1과 메소드 2가 결국 이 A의 메소드냐 또는 B의 메소드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객체가 대입되느냐에 따라서 자, 이게 실행이 되느냐, 이게 실행이 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코드는 여기서 여기까지 코드는 변함이 없죠. 코드는 변함이 없는데 이제 여기에 어떤 객체가 대입이 되냐에 따라서 실행 결과가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의 다양성입니다. 인터페이스로 다양성을 이제 구현을 할 때는요, 그 보통 인터페이스가 그 매개 변수 타입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메소드 호출 시 메소드 값으로 자, 매개 값이죠. 메소드 값이 아니라 그래서 메소드 호출 시 매개 값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구현 객체를 이제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메소드의 실행 결과가 다양하게 나온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코드가 하나 있는데요. 자, 어떤 메소드를 자, 이렇게 자, 선언할 때 내가 이와 같이 그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제 선언하게 되면요. 자, 이 인터페이스가 이제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자, 이 매개 값으로 여러분이 텔레비전 또는 오디오 자, 객체를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과 오디오는 모두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 매개 값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use 자, remote 자, contro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자, 이와 같이 new television 자,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use remote control 이렇게 해서 new 자, audio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메소드에 이렇게 매개 변수로 인터페이스가 오게 되면 여러분이 구형 객체를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구형 객체든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 여기에서의 실행 내용, 여기서의 실행 내용이 자, 어떤 객체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자,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서의 코드는 요 인터페이스만을 보고 작성을 했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구형 객체가 들어옴에 따라서 실제 구형 객체의 메소드가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이 안쪽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구형 객체에 따라서 이 안쪽의 실행 내용은 달라지겠죠. 인터페이스 다양성을 구현을 하려면요, 그 자동 타입 변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구형 객체를 자,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은 구형 객체의 타입을 결국 인터페이스 변수 타입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이 이제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인터페이스가 자, A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B와 C가 각각 이 A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리고 자, D는 자, B의 자식 클래스죠. 자, 그리고 E는 다시 C의
자, 자식 클래스입니다. 자, 여기서는 상속이고요. 자, 요것은 여러분이 자, 구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UML이라고 하는 표기법에 보면요. 자, 여러분이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은 이렇게 실선으로 자,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B와 C는 자, 구현 클래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D는 자식 클래스, 상속이죠. 자, E는 역시 C의 자식 클래스, 상속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와 같이 자, B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 C도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D를 생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E도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나서요. 자, 인터페이스 타입 A의 변수에다가 자, B를 대입을 할 수 있느냐. 자, B가 인터페이스 A의 구현 클래스잖아요. 당연히 B 객체를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C도 마찬가지고요. 자, D는 어떨까요? 자, D는 자, B를 상속해서 만든 자식 클래스죠. 그럼 결국 자, B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다 이 D라는 자식 클래스에서 다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A를 실제로 구현한 것은 B지만 D 역시 B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 A를 구현한 클래스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D 객체를 인터페이스 A 타입에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객체도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건 아니지만 자, 구현 클래스 C를 상속해서 자, 만든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 이 자식 클래스도 인터페이스 A를 구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도 자, 인터페이스 A에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터페이스의 다양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필드 타입으로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그 다양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상속에서도 우리가 필드의 다양성, 매개 변수의 다양성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드의 다양성, 매개 변수의 다양성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필드 타입으로 인터페이스 타입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다양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 자동차 클래스를 하나 설계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동차 클래스를 설계할 때 자, 이와 같이 자, 타이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요. 이렇게 자, 선언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 타이어가 여러분이 자, 이와 같이 선언이 되어 있다고 자,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타이어 이렇게 선언되어 있고 자, 여기 롤이라는 메소드가 자, 추상 메소드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동차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서 자, 이들 인터페이스의 실제 자, 구현 객체로 자, 이렇게 한국 타이어를 이제 대입을 했는데요. 자, 한국 타이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자, 이와 같이 자, 타이어 인터페이스를 자, 구현을 해서 자, 이 롤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 재정의를 이제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드 내용으로 이와 같이 자, 한국 타이어가 굴러갑니다. 이렇게 이제 코딩을 자, 하고 만들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 타이어라고 하는 구형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이 카 클래스 설계할 때 이렇게 초기 구형 객체로 이렇게 대입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자, 여기에 선언된 인터페이스 타입의 필드를 이용을 해서 자, 롤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죠. 그래서 이 롤이라는 메소드는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추상 메소드죠.
근데 하지만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는 실행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롤은 결국 한국 타이어의 자, 롤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카 클래스를 자, 선언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카 클래스를 이제 이용하는 코드가 있다고 봅시다. 자, 카를 객체를 생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타이어의 구형 객체를 자, 이렇게 다시 바꿉니다. 자,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한국 타이어로 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호 타이어로 다시 대입을 했죠. 자, 이렇게 자, 변경을 한 이후에 자, mycar.run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메소드를 실행을 했을 때 이 두 롤, 자, 이 롤과 이 롤은 자, 누구의 롤 메소드를 실행할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타이어의 롤이 실행이 되겠지만 이렇게 금호 타이어로 변경을 했잖아요. 자, 금호 타이어로 이렇게 대입이 되니까 이번에는 이 롤은 금호 타이어의 롤이 이제 호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의 롤은 여전히 한국 타이어의 자, 롤이 실행이 되겠죠. 자,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 자, 이 코드 내용은 바뀌지 않죠. 바뀌지 않고 여러분이 이 필드에 대입되는 자, 구형 객체가 달라짐으로 해서 결국 이 run의 실행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롤이 실행되는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자동차는 타이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자, 동일한 방법으로 자, 동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ru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는요, 인터페이스의 자, 추상 메소드만 이용해서 이렇게 코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메소드가 여러분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 말은 여기 있는 이 코드 그대로 사용해서 이 말이고요. 자,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를 사용한다. 결국 이제 여기에 대입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롤은 자, 한국 타이어의 롤이 실행될 수도 있고요. 금호 타이어의 롤도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코드가 동일하지만 결국 이 롤을 실행하는 구형 객체가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인터페이스 타입의 필드의 다양성을 코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섹션 5 example 1. 자, 여기는 자, 필드 자, polymorphism이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우리 인터페이스 하나를 만들 건데요. 자, 이렇게 자, 선택해서 자, 타이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타이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는요, 자, 추상 메소드로 자, 롤이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가지게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구형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그래서 먼저 자, 구형 클래스는 자, 한국인가요? 예, 타이어. 자, 타이어 이렇게 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타이어는 자, 타이어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해서 만들 건데요. 그래서 implements라고 주고요. 자, 타이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자, 재정의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자, 한국 타이어가 굴러갑니다. 자, 이렇게 자,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그 금호 타이어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를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 여기는 자, 금호 타이어 이렇게 자, 이름을 바꾸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래서 금호 타이어는 자, 여기에 자, 출력 내용만 자, 한국 대신에 자, 금호로 바꿀게요. 됐죠? 자, 이제는 여러분이 그 카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카 클래스를 자, 이렇게 클래스로 해서 자, 하나 만들고요. 자, 카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 여러분이 자, 우리 바퀴 부분은 자, 타이어 부분이죠. 그래서 타이어 부분은 인터페이스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 왜냐면은 이제 타이어는 이제 언제든지 교체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타이어 인터페이스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선언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필드 4개를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초기 값으로 한국 타이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자, 대입을 했습니다. 자, 런 메소드를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그 타이어라고 하는 타입의 자, 필드에서 이렇게 롤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시켰잖아요. 자, 이 타이어라고 하는 게 인터페이스 타입이니까 당연히 이 롤은 추상 메소드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결국 인터페이스에 대입된 이 한국 타이어의 자, 롤이 아마 실행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그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카 이그젬플을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카를 객체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myCar equal newCar 자, 이렇게 객체 생성을 하고요. 자, myCar 자, run이라는 메소드를 자, 이렇게 자, 호출을 해 보았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한국 타이어가 굴러갑니다. 즉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한국 타이어에서 재정의한 바로 롤이 이제 실행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페이스의 필드를 가지고 롤을 호출을 하니까 결국 자, 여기에 대입된 구형 객체에 이제 롤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카를 만들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막바로 런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런을 자, 이 코드는 그대로 남겨주고요. 이제 이번에는 자, 실행 도중에 타이어를 이제 교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my tire 자, 프론트 레프트 타이어에 자, 이제는 대입되는 구현 객체로 자, 이렇게 금호 타이어를 자, 줬고요. 자, my car에 자, 프론트 라이트 타이어로 자, new 자, 역시 금호 타이어라고 이렇게 자, 구형 객체를 이제 바꾸어서 자, 대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 마이카의 런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처음 4개는 첫 번째 런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 의해서 자, 출력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이 런을 할 때 나온 게 바로 이건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타이어가 이제 금호 타이어가 굴러갑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결국 이제 이 런 메소드에서
자, 호출한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 즉 롤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될 때 결국 이제 실제 대입된 구형객체 롤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금호로 이제 바꾸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금호에 있는 롤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자체가 여러분이 코드가 수정이 된 건 아니죠. 이 car라고 하는 이 클래스 자체가 수정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행할 때 이와 같이 내가 다른 구형 객체를 대입을 함으로 해서 이 run의 실행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run과 이때 run은 이렇게 실행 내용이 다르게 나오니까 결국 다양성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배열로 구형 객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도 타입이기 때문에 자, 배열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배열의 그 항목으로 자, 이렇게 이제 구형 객체가 이렇게 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을 쓰면 좋은 이점이 결국 인덱스로 그 항목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어문 같은 곳에서 반복문이죠. 폼 같은 반복문에서 쉽게 일괄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타이어 1 하게 되면은 자, 결국은 이제 인덱스 번호가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니까 결국 두 번째 항목에 있는 이것을 자, 금호 타이어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덱스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자, 좀 편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포문을 이용을 해서 쉽게 일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각 항목의 타이어의 롤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다면 이와 같이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배열 객체 주고요. 그 다음에 배열에서 이제 하나의 항목, 즉 하나의 항목이라는 것은 뭐 이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씩 하나의 항목을 가져와서 자, 이 타이어에 이제 롤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그 충점 내용은 바로 이 타이어가 인터페이스 타입이죠. 그래서 실제 저장되어 있는 것은 구형 객체고요. 그래서 구형 객체를 결국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이렇게 자동 타입 변환해서 인터페이스에 이제 롤이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자, 결국은 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구형 객체의 이 롤이 이제 호출이 된다. 자, 그게 이제 포커스죠. 자,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예제를 자, 이렇게 배열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죠. 자, 그 인터페이스 배열로 여러분이 구형 객체를 관리하도록 우리가 지금 작성했던 자, 이 내용을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패키지를 일단 자, 요 패키지를 그냥 다 복사를 할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 example 2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필드 여기는 array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인터페이스하고 구현 클래스는 수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카점 자바만 이제 수정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인터페이스 타입의 필드를 4개를 이렇게 따로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선언을 할 거냐면 타이어 인터페이스 타입에 자, 배열로 이렇게 자, 배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구형 객체를 이제 항목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4개죠.
자, 이렇게 이제 변경을 이제 하게 되면, 자, run 메소드에서는요, 이와 같이, 자, 필드 이름으로 직접 이렇게 4번 이렇게 로우를 호출시키는 게 아니라, 향상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타이어 타입의 인터페이스를, 자, 이렇게 선언하고요. 막바로, 자, 이렇게 배열 객체를, 자, 지정을 해주면, 이 배열의 길이, 즉, 항목의 수만큼 이제 포가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반복할 때마다, 자, 여기 있는 항목 객체를, 자, 여기에 대입을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인터페이스 타입이고, 이제 여기서 실제 나오는, 자, 여러분 그 객체는 바로 요와 같은 구형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입 변환, 자동 타입 변환이 이제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tire.roll, 자, 그래서 이제 타이어 인터페이스에 이제 롤을 호출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결국 구형 객체의 롤이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배열로 이렇게 선언하니까 좀 더 코드가 간결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 카 이그젬플도, 자,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프론트 레프트 타이어인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타이어스 배열에, 자, 0번째 항목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자, 타이어스의, 자, 인덱스 1번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이와 같이, 자, 고용 객체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타입이죠. 그래서 실제 구형 객체가 이렇게 대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실행 결과는 뭐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 타이어가 이제 롤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했는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타이어가 금호 타이어로 이렇게 대입이 되면서, 자, 두 번째 런 할 때는, 자, 금호 타이어의 롤이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타입의 그 매개 변수의 다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처럼 그 비어컬이라고 하는 바로 이 타입이, 자, 인터페이스 타입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현을 해서, 자, 버스라고 하는, 자, 구형 클래스를, 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요. 자, 드라이버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선언할 때, 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인터페이스 타입, 즉 비어클 타입을, 자, 주었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 자, run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메소드의 매개값에는, 자, 어떤 객체가 들어올 수 있느냐? 결국 이 비어클의 구형 객체가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이 run이 결국 실행되는 것은, 자, 구형 객체의 이제 run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코드를 보면, 자, 일단 드라이버라는 객체를 생성하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자, 버스라는 객체를 생성했죠. 그래서 이 버스가 결국 비어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어디다 대입을 했냐면, 자, 드라이브라고 하는 바로 이 메소드죠. 그래서 이 메소드에 바로 이 자리에다가 구형 객체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형 객체가 지금 버스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자, 이렇게 주면, 자, 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결국은 누구의 run이 실행되느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버스가 가지고 있는 제정이 된 이제 run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실행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타입 변환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버스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비어클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결국 버스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버스가 마치 비어클이라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이렇게 대입이 되는,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잘못 들어간 코드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여기에 다양한 이제 구형 객체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뭐 버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어떠한 객체든 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런을 실행하게 되면 결국 여기에 대입된 객체에 결국 런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코드는 여러분이 하나지만 여러분이 어떤 객체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런의 실행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제 이것을 매개 변수의 다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페이스 타입의 매개 변수의 다형성을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이름은 자, 이그잼 3의 자, 메소드 자, 폴리 자, 몰피즘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인터페이스를요. 자, 비어클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비어클 인터페이스에 자, 추상 메소드로요. 자, 이렇게 run이라는 메소드를 자, 선언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구현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그래서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자, implements 해서 자, 비어클을 자, 구현을 하는데요. 자, 비어클이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얘가 반드시 재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자, 여기는 단순하게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달립니다. 이렇게 자, 구현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 하나 더 만드는데 구현 클래스를 자, 버스를 자, 카피해서 자, 이번에는 자, 택시를 하나 만드는데요. 그래서 택시의 그 실행 내용, 즉 런의 실행 내용은 자, 택시가 달립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인터페이스의 다양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라이버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드라이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요. 자,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는 자, 드라이브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비어클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의 자, 매개 변수가 자, 선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어클이라는 인터페이스만 보고 자, run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시키게끔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 이제 여기에 다양한 구형 객체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구형 객체가 어떤 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형 객체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 run은 바로 이 구형 객체의 자, run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매개 변수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구형 객체가 들어왔다면 그래서 이 run은 A의 run이 실행할 거고요. 만약에 B라는 구형 객체가 들어왔다면 그래서 이 run은 B의 run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객체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run의 실행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매개 변수의 다형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실행 클래스는 드라이버 example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 어떤 객체부터 만들어 주냐면 자, 드라이버라고 하는 자, 객체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버스 객체를 하나 또 만들고요. 자, 그리고 택시 객체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자, 객체에 자, 드라이브라고 하는 메소드에 사실 이 자리에는 비어클 인터페이스 타입이 이제 매개 변수로 선언되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으니 당연히 이제 구형 객체가 이제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구형 객체는 버스와 택시가 구형 객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버스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택시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여기에 자, 여러분이 한 번은 버스가 들어오고 자, 한 번은 택시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자, 이때 런은 결국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버스의 런이 실행되고 택시가 들어오면 택시 런이 이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버스가 달립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얘가 출력된 거고, 그 다음에 택시를 넣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의 다양성,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선언하게 되면 여기에 다양한 구형 객체가 와서 결국 이런의 실행 내용이 다양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강제 타입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캐스팅이죠. 강제 타입 변환은. 자,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자동 변환된 후에 다시 구형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자, 여기 자, 코드를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페이스 자, 변수가 이제 이 자리에 위치하고요. 자, 인터페이스 변수를 자, 구형 클래스 변수로 이렇게 대입하는 경우 자, 기본적으로는 자,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구형 클래스로 강제적으로 타입 변환하겠다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자, 구형 클래스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강제적으로 구형 클래스 타입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것을 강제 타입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으면 이제 컴파일 오류가 나죠. 자동적으로 타입 변환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느냐면 자,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자, B라고 하는 자,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자, 먼저 여러분이 그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이렇게 B를 대입을 하고 나서 자, 다시 B 타입으로 자, 이렇게 받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자, 가능하다. 그래서 애초에 만들어질 때 B 객체로 만들어져서 인터페이스 변수에 대입이 됐으니까 다시 이 인터페이스 타입의 그 객체를 원래 B로 이렇게 복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 C라고 하는 자, 클래스도 있는데 이 C가 바로 또 A를 구현한 구형 클래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자, 이랬을 경우에 자,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자, C를 대입을 하고요. 다시 이제 그 강제 타입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게 되면 자, 이것은 이제 컴파일 오류가 난다. 그래서 뭐 실행 오류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컴파일 오류가 아니고요. 그래서 왜 실행 오류가 발생을 하냐면 자, 애초에 뭐예요? 애초에 C를 가지고
구형 객체를 만들어서 A라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이렇게 변환을 했는데, 그럼 A가 자 B로 원래 전 게 아니죠. C가 이제 만들어져서 대입이 된 거니까. 그래서 B로 타입 변환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B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에는 여러분이 그 C 타입이 와서 C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자 다른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은 불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자 이 인터페이스 변수가 바로 이 구형 클래스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하고 있을 때, 자 그때 이제 다시 구형 클래스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강제 타입 변환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필요성이 뭐냐면, 자 구형 클래스 타입에 자 선언된 다른 멤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인터페이스에 지금 선언된 메소드가 이제 run이 있고요. 자 버스는요, 자 이 비어커를 이제 구현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를 해서 실제 실행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 자 버스는 이제 거기다가 자기 자신의 메소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체크 페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를 했는데, 자 버스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이것을 인터페이스 변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요, 자 이 변수는 타입이 자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자 비어클이라는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이 run만 호출 가능해요. 실제 버스 객체 안에는요, 지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타입 변환되고 난 이후에는 이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run만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체크 페어는 자 호출할 수 없는 거죠. 자 체크 페어를 이제 꼭 호출을 해야 된다면, 자 이 비어클, 다시 말해서 인터페이스 타입을 다시 이 버스라고 하는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해서 자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run과 체크 페어, 즉 이 두 개를 이제 호출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경우, 즉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변환되고 나서 이제 다시 버스로 이렇게 복원해서 버스의 메소드를 이제 호출할 경우가 있다면, 이와 같이 강제 타입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제 타입 변환을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드는데, 자 example 4에 자 캐스팅이라고 이렇게 패키지명을 줄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인터페이스인 자 비어클을 다 이렇게 선언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run이라는 메소드를 자 추상 메소드로 선언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버스라는 여러분 구형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자 그래서 implements 자 vehicle 이렇게 해서 이제 구현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자 run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했습니다. 자 run 메소드에는 자 뭐 한 줄의 실행문만 자 들어가게 하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버스가 자 자신의 메소드 자 체크 페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게끔 이렇게 선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메소드의 출력 내용은 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실행 클래스는 자 vehicle 자 example이라고 만들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vehicle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래서 new bus에서 구형 객체를 이제 대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vehicle이라고 하는 변수로 여러분이 호출할 수 있는 것은 run밖에 없다. 왜? vehicle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것은 run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run만 호출할 수 있고, 그래서 vehicle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통해서 체크 페어라고 하는 메소드는 호출할 수 없다. 왜? vehicle에 없기 때문에. 여기 정의 안 되어 있죠. 근데 꼭 여러분이 체크 페어를 호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강제 타입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스 타입으로 다시 복원하는데, 그래서 vehicle을 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캐스팅이죠. 그래서 vehicle 인터페이스 타입을 다시 버스 타입으로 복원한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버스로 만들어져서 인터페이스 변수에 대입이 됐기 때문에 자, 다시 버스로 복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버스에 뭐 run 메소드 호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크 페어도 이제 호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것은 이제 여기서 호출되어서 출력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서 호출되어서 출력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 체크 페어가 실행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강제 타입 변환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변환하고 나서는 이 버스가 갖고 있는 모든 메소드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것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버스로 여러분이 복원해서 버스가 갖고 있는 모든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객체 타입 확인을 위해서 자,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자,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는 우리가 7장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객체가 그 자식 객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써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강제 타입 변환을 이제 했었는데요. 자,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밑에 코드를 보시면 자, vehic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이 있는데 자, 여기에 버스 객체도 들어올 수 있고 택시 객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자, 무턱대고 여러분이 이와 같이 코딩을 하게 되면은 자, 버스 객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버스 객체로 복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이 택시라고 하는 객체가 들어오게 되면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버스로 복원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캐스팅 익셉션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강제 타입 변환을 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강제 타입 변환이 가능한지를 조사를 해서 자, 변환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럼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면 바로 인스턴스 of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인스턴스 of는 좌측에 있는 객체가 우측에 있는 클래스로 만들어졌냐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vehicle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매개 변수가 자, 여기에 버스 객체를 참조하고 있다면 자, 인스턴스 of는 true가 나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와 같이 택시 객체가 대입이 됐다면 이거는 택시 객체가 될 거고요. 그래서 택시 객체가 버스의 인스턴스, 즉 버스 객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는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택시 객체가 들어올 때는 이거를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버스 객체만 들어왔을 때만 이걸 실행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제 타입 변환 전에는 자, 이 강제 타입을 해도 좋은 건지 강제 타입 변환을 해도 좋은 건지 반드시 인스턴스 of로 변환할 타입의
객체인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로 객체의 타입을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보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그잼 3인가요? 자, 이그잼 3을 복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 이그잼 5라고 만들고요. 요 뒤에는 자, 인스턴스 오브라고 자, 이렇게 바꾸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가 복사가 되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driver.java 있죠. 그래서 driver.java에서 자, 우리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객체는 비어클 이제 구형 객체가 뭐든지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안쪽에서는 특히 버스 객체가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요금 체크를 이제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if를 넣어서 자, 여기에 들어오는 객체가 버스 객체임을 자,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자, instance of 이렇게 하고 버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인터페이스가 참조하는 객체가 이제 버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이제 맞다면 자, 버스로 자, 이렇게 강제 타입 변환 하더라도 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강제 타입 변환을 하는 이유가 결국 버스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국 버스점 자, 체크 페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호출할 건데요. 지금 현재 버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체크 페어라고 하는 메소드가 없네요. 그래서 체크 페어 메소드를 자, 하나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자, 비어클로부터 자, 여러분이 제정이 된 런 이외에 자, 버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체크 페어를 이제 더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버스로 강제 타입 변환하는 이유가 결국 체크 페어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환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버스 객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폴스가 되어서 자, 요거는 실행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버스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비어클은 뭡니까? 자, run 메소드가 호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run 이렇게 이제 다시 제일 끝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드라이브 이그젠플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드라이버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고 이와 같이 버스 객체, 택시 객체 만들어서 자, 버스를 넣어주고 택시를 넣어줬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넣어주게 되면 매개값으로 버스를 주게 되면은 결국 여기 버스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얘가 추루가 되어서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택시를 넣게 되면은 자,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폴수죠. 그래서 단순하게 run만 실행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승차 요금을 체크합니다 까지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택시는 자, 그냥 택시가 달립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포커스는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구형 객체가 무엇이냐를 조사할 때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